일반인의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 등 운동 중에 무릎에 충격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무릎 부상 중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넘어지거나 강한 외력으로 무릎이 뒤틀려 십자인대가 파열됩니다. 종종 스포츠 뉴스에서 전해듣는 축구 선수의 부상과 같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순간 점프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사고 발생 이후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 실비를 중심으로 상해 입원비, 수술비까지 보험 증권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에 대한 상해 후유장애, 재해장애와 관련된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위 내용과 같이 관절 기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간혹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주 평가 항목은 동요 관절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상측 관절의 동요와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내용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정상인의 경우 정상측의 관절도 최소한 1mm 이상의 동요 정도는 잔존한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의 기준대로 한다면 정상측과 환측의 동요와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것인데 왜 비교를 해야 하는지 보험금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약관 내용은 개인보험에만 해당하는 AMA 방식 기준으로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장애 기준과는 다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내용,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서도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의료심사 및 자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타당성의 이유로 절차상 의료자문이나 향후 동시감정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며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그에 대한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 청구의 이유와 지급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손해사정을 통하여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한 절차상 정당한 손해사정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 처리가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보상 하우머치를 찾아주세요.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 I will be back.